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힘에 의한 일과 그 다음 일과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힘에 의한 일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점에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생각해 보죠.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있고 A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B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을 해서 A의 가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 그 가속도를 적분하고 적분해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B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뭐 속도도 계산할 수 있고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이 롤러코스터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계산하는 것보다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응용 예제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속도를 직접 계산해서 적분하는 것보다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예시에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제까지 배웠던 부분입니다. 무엇이었느냐?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F는 ma였죠. 그것을 풀어서 힘이 주어지면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가속도를 적분하여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한 번 더 적분해서 위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린 이제까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과 에너지 방법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운동 방정식을 위치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에서는 가속도를 계산하고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계산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 운동 방정식에 이와 같은 식을 대입합니다. 자, 요거 다 기억하시죠? 가속도는 속도 곱하기 ds분의 dv라는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정리되겠죠? 가속도 대신에 요걸 대입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ds를 양변에 곱해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요걸 양변으로 적분을 합니다. 양변으로 적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스는 우리가 질량은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으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것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V는 2분의 1 V제곱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요 식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어떤 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운동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일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힘에 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질점의 변이가 발생하면, 즉 질점이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 힘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질점의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 우리가 그 질점의 위치를 R1 벡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점에 이와 같은 F라는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질점의 위치가 R2로 변화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질점의 변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R2에서 R1 벡터를 뺀
요 벡터 델 R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E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면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해서 E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가해진 힘과 발생한 변위가 같은 방향일 때입니다. 같은 방향일 때 예를 들어서 이 힘이 5N이고 물체가 10m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때의 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둘을 곱해서 50 뉴턴 미터의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힘에 의한 일은 힘 곱하기 변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에서 봅시다.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될 R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E를 계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 힘이 이 변위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힘이 이 변위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힘에다가 변위 방향과의 각도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를 델 R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1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10m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위와 힘의 각도를 보니까 30도예요. 30도. 60도로 합시다. 60도예요. 60도. 그러면 F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10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5m가 되겠죠? 5N이 되겠죠? 5N. 그래서 5 곱하기 10을 해서 50 뉴턴미터에 2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힘의 절대값에다가 변위의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의 방향과 변위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일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죠. 0도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되죠. 그럼 결국 이 식이 나오죠. 즉 힘의 방향과 변위 방향이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힘에 의한 일을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벡터의 연산으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힘 벡터와 변위 벡터를 내적하면 그러면 힘 벡터의 절대값과 변위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힘에 의한 일은 힘 벡터와 변위 벡터를 내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힘에 의한 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힘에 의한 일에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힘과 변위의 방향이 이 일의 부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힘과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과 변위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세타가 어때요? 세타가 90도보다 작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90도보다 작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힘과 변위의 방향이 같으면 일은 양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힘과 변위와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세타가 90도보다 커지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됩니다. 즉 일은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힘과 변위의 방향이 직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 되죠? 그러니까 1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질점이 직선 운동을 한다는 가정을 해봤고요. 우리 만약에 질점이 곡선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질점이 2미의 곡선 위를 운동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이를 계산하냐면 힘과 미소 변유의 내적을 질점의 운동 경로에 따라서 적분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보죠. 여기 질점이 1번 위치에 있다가 2번 위치로 왔습니다. 질점이 1번 위치에 왔다가 2번 위치로 갔을 때 1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아주 짧게 우리가 바로 직전에 힘과 변위를 내적해서 이와 같이 1을 계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곡선 위로 움직일 때는 요 델 R을 아주 짧다고 가정을 하고 dR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구간, 요 짧은 구간입니다. 요 짧은 구간, 이걸 짧은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짧은 구간 이동한 거리를 dR이라고 가정하고 F하고 dR을 내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R1에서부터 R2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1에서부터 2까지 곡선 위를 운동할 때 그때의 1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F의 절대값 곱하기 DR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요. DR은 아주 미소하기 때문에 미소한 구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좌표를 S라고 정의를 하면 DS와 DR의 절대값은 동일해집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DR 대신에 DS를 써서 S1부터 S2까지 이처럼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적분을 하면 우리가 곡선 위를 움직일 때 질점의 힘에 의해서 한 2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힘에 의한 일을 알아봤는데 우리는 이번 장에서는 무게에 의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게냐? 우리가 힘에 의한 일을 알아봤죠? 그런데 무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라고 했습니다. 중력, 무게. 우리가 다 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아요. 그래서 무게에 의한 일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게에 의한 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혹은 무게가 한 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점이 있습니다. 질점에 무게 W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중력 혹은 무게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질점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dR이라는 변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과 변위를 내적해서 이와 같이 2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게의 크기, 중력의 크기를 W라고 하고 이 변위의 크기를 dR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 두 개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세타가 지금 120도이고 그 다음에 변위가 2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코사인 120도죠?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무게에 의한 2를 이 높이 방향의 변위를 통해서도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다. 지금 여기에 이 위치에서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높이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습니까? 자, 보세요. 요게 2m고요. 여기가 30도죠. 그럼 높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1. 즉, dy는 1입니다, 1. 맞죠? dy는 1입니다. dy는 1이고, 아까 dr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 dy는 1이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주면, dy는 마이너스 dr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즉,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dr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d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dr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dy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게에 의해서 한 일은 물론 무게와 변위를 내적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게에 의한 일은 이 무게 곱하기 높이 방향의 변위,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상관없이 그저 높이 방향의 변위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것이 바로 무게가 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임의의 경로를 이동을 하는 1번 위치에서부터 2번 위치까지 이동을 한 질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무게가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이너스 w 곱하기 dy를 y1에서부터 y2까지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경로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y1에서부터 y2까지 이 높이만을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w를 dy로 적분하니까 무게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이너스 wy가 되고 그걸 y1에서부터 y2까지 적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적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y2에서 y1을 뺀 건 뭡니까? 높이 방향의 변화죠. 높이 방향의 변화. 그래서 무게에 의한 일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던 질점이 여기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1m라고 해보겠습니다. 1m에 있던 질점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높이가 10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w 곱하기 델 y죠. 델 y는 뭡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죠. 즉 9m를 넣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어떤 경로를 거쳤든지 상관없이 무게에 의한 일은 그저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물체가 위로 움직이면 물체가 지금 1m에서 10m 위로 움직였죠? 그럼 어떻습니까? W는 무게고 델 Y는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서 1은 어때요? 항상 음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까 1의 정의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물체가 위로 움직이면 중력은 아래 방향이니까 힘과 움직인 변이 방향이 반대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음수의 1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랑도 부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스프링 힘에 의한 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의 늘어나기 전 길이가 요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스프링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 늘어난 길이를 S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늘어나기 전의 S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우리가 늘어난 길이를,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를 S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S만큼 늘어났을 때 스프링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질점을 당기겠죠.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 힘 F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이너스 KS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K는 스프링 상수고요. S는 스프링이 늘어난 길입니다. 혹은 압축된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라면 뭡니까? 스프링이 늘어났으니까 S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힘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스프링이 압축되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압축되면 S는 음수가 되겠죠? S가 음수가 되면 둘 다 음수니까 양의 힘, 즉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1을 최초 늘어난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스프링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이 더 늘어나서 늘어난 나중 위치를 S2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S2를 최후에 늘어난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스프링 힘에 의한 일은 당연히 힘 곱하기 변위, 힘과 변위를 내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 내적을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F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KS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F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KS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가정은 S가 양수라는 가정입니다. S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는 가정이에요. 그때 KS가 되고요. F는 그 다음 DS는 당연히 S가 오른쪽 방향으로 와서 양수니까 DS가 되겠죠. 그 크기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S가 어때요? S가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런데 힘은 이쪽 방향입니다. 즉 각도가 얼마예요? 180도입니다. 180도. 180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적분 KS DS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KS 적분하면 2분의 1 KS 제곱이 되죠? 그렇죠? 2분의 1 KS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S2 넣은 것에다가 S2 대입한 걸 빼면 요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는 여전히 붙어 있고요. 자, 우리가 스프링 힘에 의한 일은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요 스프링의 힘에 의한 일이 잘 정의가 된 것인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예시입니다. 스프링이 늘어나기 전 위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지금 스프링이 늘어나 있지 않다가 스프링이 S2 위치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예상을 먼저 해보죠. 변위는 이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 힘은 당연히 왼쪽 방향이죠. 그러면 부호가 음수가 나와야겠죠. 음수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S2는 값이 있죠. 지금. 그렇죠. S1은 어때요? 0이죠? 0. 요건 0입니다. 즉 요것보다는 요 값이 작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부호는 요 괄호 안의 부호는 플러스가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1이 음수가 나온 겁니다.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부호로 검증이 되죠. 맞습니다. 만약에 스프링이 이 위치에 있다가 왼쪽으로 질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질점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스프링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도 왼쪽입니다.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같으니까 1이 양수가 나와야겠죠? 양수가 나오는지 봅시다. 지금 보시면 S2를 예를 들어서 1m라고 해보고 S1을 3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건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1이 나오죠.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S1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죠. 1에서 9를 빼면 어때요? 1에서 9를 빼면 9가 더 작으니 당연히 1에서 9를 빼면 요 괄호 안이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 곱해져서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S1 위치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스프링이 압축돼서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질점은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힘은 어떻습니까? 스프링이 압축됐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어때요? 이 상황에서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반대니까 음수가 나와야겠죠. 1이 음수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봐봐요. S1은 0입니다. S2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2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제곱이니까 당연히 여긴 9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0이죠. 9에서 0을 빼면 얘는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나오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의 1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부호로 살펴봐도 스프링 힘에 의한 일은 이와 같이 정의를 한 것이 맞다고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힘에 의한 일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무게에 의한 일을 알아봤고 스프링 힘에 의한 일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힘에 의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과 에너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의 원리. 혹시 첫 장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장에 했던 거 우리가 힘에다가 변위를 곱해서 적분한 것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요거랑 같다 그랬죠?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적분한 거랑 같다 그랬죠? 요거는 첫 장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v1과 v2는 각각 1 위치에 있을 때의 속도와 2 위치에 있을 때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건 뭐라고 했어요? 요게 바로 우리가 1이라고 했죠. 1. 즉 무슨 말이냐?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까지 했을 때의 1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앞에 있는 요거는 2의 위치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고 요 뒷부분은 1의 위치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죠. 자, 즉 2의 위치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에서 1의 위치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빼면 1에서 2까지 힘이 한 2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요 T1을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최초의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1 위치의 운동 에너지가 있죠. 거기에 우리가 2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해주면 그것은 이 위치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의 위치에서의 질점의 운동 에너지에 질점이 1위치에서 2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힘이 질점에 한 1을 더해주면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질점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진다. 이런 일과 에너지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이 식을 통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위의 식은 힘, 변위, 속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속도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잘 한번 요 식을 통해서 잘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초의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물체의 최초의 속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힘이 물체의 한 2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물체의 나중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대로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가속도를 계산한다고 치면 자, 물체의 최초 속도가 있고 그리고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있으니까 F는 ma를 풀어서 가속도를 구하고 그 가속도를 적분을 해서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일과 에너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바로 나중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식은 벡터식이 아닌 스칼라식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위식의 단위는 바로 줄입니다. 줄.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하는데 한 1을 우리는 1줄로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경로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경로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1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1과 에너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